만점의 소원을 이뤄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요정 진이 김진입니다. 자, 우리 이번 15강 현대적 원자 모형 문제풀이 이어나가 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 98쪽에 11번 문제부터 풀어볼 차례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현대적 원자 모형, 다른 말로 하자면 오비탈 모형에서 내용과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 원자들을 오비탈 모형을 이용해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도록, 즉 바닥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전자 배치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전자 배치 내용이 우리 남아있는 2단원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도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냐면은 이 주기율표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단원에서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전자 배치를 기본 바탕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즉 전자 배치가 안 된다면은 이 뒤에 내용도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자 배치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줬었습니다. 숙제 한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안 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숙제였냐? 우리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이 원자들의 이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빈 종이 연습장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딱 원소를 쓰고 자, 그 옆에다가 전자 배치 해보는 거를 여러 번 연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비탈 모형 이용해서 전자 배치 써보고 뭐 1S에 몇 개, 2S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오비탈 모형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해서 전자 배치를 그림으로도 그려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모형, 전자 껍질 이용해서 뭐 K에 몇 개, L에 몇 개 이런 식으로도 전자 배치를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써보셔야 돼요. 좀 지겹더라도 손이 아프더라도 아주 내 몸에 익숙해질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원자 번호를 뽑아보는 거예요. 뭐 나는 오늘 4의 배수로 갈 것이다. 그럼 4번, 8번, 뭐 12번 이런 원소들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딱 번호를 줬을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전자 배치를 술술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연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거 연습 아직 안 한 학생들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요. 자, 11번 문제부터 쭉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8쪽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닥 상태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다. 자, 그럼 일단 마그네슘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쓰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이죠. 자, 그럼 12번이라는 뜻은 이 안에 전자가 12개가 들어있다. 자, 그럼 바닥 상태로 3가지 전자 배치 규칙을 잘 지켜서 전자 배치를 해보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 다음에 3S에 2개 이런 전자 배치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를 더한 합이 3이 되는 오비탈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리 양자 수는 몇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4종류를 배웠어요. 자, 차례대로 써보자면은 주양자 수, 그 다음에 부양자 수, 자기 양자 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 이렇게 4가지죠. 자, 이 4가지 양자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것은 전자 껍질, 그리고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종류, 자기 양자수는 뭐였어요? 오비탈의 방향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스핀의 방향, 전자의 스핀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거 외웠죠? 어떻게 외웠어요? 두꺼봐. 부모님이 자기 방은 스스로 치우라고 하셨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갖고 우리 주양자수, 부양자수 한번 나눠볼게요. 자, 주양자수 N, 그 다음에 부양자수 L 써보자면은 자,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1s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1. 얘는 두 번째 껍질,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자수 같은 경우는 오비탈의 모양, 즉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양자수죠. 자, 그러면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 되는 거고 역시 s니까 0.
P 오비탈 1, 그리고 S오비탈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을 구해보자면은 더해서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3이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3인 오비탈의 가지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얘하고 얘가 3이네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고른 학생 분명히 있죠? 틀렸죠? 정답은 2가 아니라 4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P오비탈. 선생님이 그냥 EP라고 썼지만 사실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EPX, EPY, EPZ, 그치. P오비탈은 이렇게 세 종류의 오비탈이 한 세트로 묶어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P오비탈은 이 세 종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양자수의 합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3인 오비탈은 여기에 세 종류, 그리고 여기에 한 종류 해서 총 4종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함정이 있는 문제였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자, 헬륨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 2개의 양자수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헬륨 원자 번호 2번입니다. 그러면은 전자 배치, 전자 2개 갖고 하면 되겠죠. 자, 제일 에너지가 안정적인 1s 오비탈에 전자를 넣어주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거, 한 오비탈에 전자를 넣을 때는 스핀을 반대 방향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반대로 하나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양자수를 적어보자면은 순서대로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적어봅시다. 자,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 2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0이고요. 자,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이죠. 근데 S오비탈은 방향이 없으니까 항상 양자수 값이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첫 번째 전자의 스핀 양자수를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두 번째 전자의 스핀 양자수는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자는 앞에 양자수들은 모두 같은데 스핀 양자수만 이렇게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서술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 보자면 자, 몇 가지 원자들을 주고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숫자들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붕소 원자 번호 5번이죠. 자, 그러면은 딱 이렇게 5번 보자마자 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써봅시다. 전자 5개예요. 그러면은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에 하나 이렇게 전자 배치해주면 되죠. 근데 묻고 있는 것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S오비탈, P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네요. 그래서 W는 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질소 원자 번호 7번이죠. 자, 그럼 전자 7개 전자 배치해보면은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됩니다. 자, 묻고 있는 거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연습했던 내용이죠. 자, 1s 하나, 2s 하나.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EPX, Y, Z가 묶어 다니는데 자, 여기에 전자가 3개 들어있어요. 그럼 3개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죠? 그치? 훈투 규칙에 따라서 각각 하나씩. 그러면은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 P오비탈 세 종류의 전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질소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총 5개가 된다. 그래서 X는 5라고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자, 전자 배치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입니다. 자, 묻고 있는 내용은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몇 개예요? 1s, 2s, 그리고 3s까지. 그러면은 3개네요. 그래서 Y는 3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규소 14번이죠? 자, 전자 배치해보면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2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묻고 있는 내용, 홀 전자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채워진 오비탈들은 다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홀 전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오비탈만 보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 오비탈 3p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훈트 규칙에 따라서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홀전자는 2개다. Z는 2.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W부터 Z값까지 다 구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다 더하면 합이 얼마 나와요?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거리낌 없이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에 우리 문제를 쫙 한번 읽어보면은요. A하고 B 원자에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원자과 전자가 뭐예요, 여러분? 원자의 가장자리,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배치만 표현을 했다는 거죠. 3s하고 3p네요. 아, 세 번째 껍질이 지금 원자 A하고 B의 마지막 껍질이구나. 그럼 안쪽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은 바닥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자 A, B 둘 다 지금 앞쪽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의 전자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A하고 B의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들의 전자 배치가 그림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보기를 바로 볼게요. A하고 B의 홀전자 개수. 자, 지금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에는 이미 전자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다 전자 쌍으로 들어가 있겠죠? 홀전자는 없는 상태예요. 그럼 마지막 껍질의 오비탈들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홀전자. 자, B 같은 경우에는 요 p 오비탈의 홀전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홀전자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갖다가 맞습니다. 자, A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 세 번째 껍질이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이죠. 그럼 오비탈의 모양 종류 S오비탈. 그러면은 부양자수 값이 0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0 해서 합이 3이네요. 4가 아닙니다. 자, 디귿. B에는 C와 스핀 양자수가 같은 전자가 존재한다. 자, 스핀 양자수는 스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전자의 스핀 방향. 근데 요 위에 있는 방향에 같은 방향의 전자가 여기에도 존재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넘어가 보면요. 쭉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데 바닥 상태 원자 X에 대한 조건이래요. 근데 X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조건들을 분석해서 X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조건들을 쫙 보니까 일단 홀전자 수가 0보다 크대요. 자, 0보다 크다는 말은 어떤 값이 가능한 거예요?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4는 안 되죠.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 원자 안에서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최대 3까지만 가능합니다. 4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1, 2, 3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조건.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1 또는 4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X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하나이다 또는 4개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건데 세 번째 조건부터 먼저 볼게요.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가 2s하고 2p인데 2p가 더 에너지가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같은 껍질인데 같은 껍질 안에서 주양자 수가 같을 때 오비탈 종류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경우는 수소 원자가 아닐 때죠. 다전자 원자일 때죠. 자, 우리가 수소 원자일 때는 전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일 때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얘가 더 높다는 것은 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다전자 원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수소 원자, X는 수소 원자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조건으로 가서 자, 먼저 오비탈이 한 개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바닥 상태니까 지금 1s에 전자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1s.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1개라면 1s의 전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홀전자 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홀전자 수가 0개니까 이 상태는 안 되고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 홀전자 1이니까. 자, 근데 우리 아까 세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소는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전자 하나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수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개가 아니라 4개라는 말이구나. 자, 그럼 4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1s 하나, 그리고 2s 하나, 자, 그리고 2p인데, 자, 2p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오비탈이 묶어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3개 중에서 2개 오비탈에만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지 총 오비탈이 4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전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갔다는 건 이 에너지가 2p보다 낮은 1s와 2s 오비탈에는 이미 전자가 다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2개 채우고 여기도 2개 채우고. 자, 전자가 총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X는 원자 번호 6번 탄소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기억. 전자수는 1이 아니라 6개죠. 틀렸고요. 자, 2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1이다. 홀전자 수 2죠.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 해서 1번인가요?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네. 자, 그럼 1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바닥 상태 산소 원자에 전자가 지금 들어있고요. 오비탈 가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일단 산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원자 번호 8번 산소입니다. 자, 1s, 2s, 그리고 2p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1s에 2개 들어가고 2s에 2개 들어가고 자, 2p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게 원자 번호 8번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가하고 나의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인지 몰라요.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주양자 수를 더했을 때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조합은 1 플러스 2일 경우에 3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하고 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 하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양자 수는 우리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했어요. 근데 나하고 가가 같지 않아요. 다른 종류의 오비탈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의 부양자 수가 더 크다죠. 근데 지금 이 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를 보니까 1s고 2s고 2p예요. 자, s오비탈과 p오비탈만 존재하는데 이 중에 부양자 수가 더 큰 게 바로 p오비탈이고 부양자 수가 작은 게 s오비탈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s오비탈이 난데 첫 번째 껍질에 무조건 오비탈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바로 1s가 된다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2p 오비탈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기억. 산소의 0이 아니라 산소네요. 자, 산소의 홀전자 수는 2개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방향성이 있다. 자, 가 오비탈은 p 오비탈이니까 p 오비탈 방향성 있는 오비탈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주양자 수는 1이다. 1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지금 X의 이온과 Y의 이온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보기에서 X의 이온이 아닌 X가 원래 중성 원자였을 때 전자 배치를 물어볼 거예요. 얘도 Y가 중성 원자일 때 전자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의 전자 배치가 나오면 일단 X가 원래 중성 상태였을 때, 즉 양이온이 되기 전에 어떤 전자 배치를 가졌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X3 플러스라는 건 중성 X에서 전자를 3개를 잃어서 3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전자 배치에 전자 3개를 더 더해주면 원래 X의 전자 배치가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3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더해야 돼요? 3S에 2개, 그리고 3P에 하나. 요게 X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Y 볼게요.
자, Y는 이 중성 원자 Y에서 전자를 하나 넣어서 음이온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전자를 하나 빼주면 중성 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전자를 빼야 돼요?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제거를 해주면 3p의 5개가 되는 거죠. 이게 Y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 자, 기억 바닥상태 원자 X와 Y의 홀전자 수는 같다. 자, 지금 여기에 홀전자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는 3p 오비탈이죠. 그럼 3p 오비탈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해서 홀전자 하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바닥상태 원자 X와 X3 플러스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 차이는 3이다. 자, 지금 여기에 하나 그리고 하나 오비탈 2개의 전자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2개만큼 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바닥상태 원자 Y와 Y의 3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5개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풀어보자면 지금 가와 나 오비탈은 주양자 수가 2인 오비탈이래요. 자, 주양자 수가 2라는 말은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모양을 보니까 얘는 구형이네요. 자, 이런 구형의 오비탈은 우리 무슨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S 오비탈. 근데 두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ES. 자, 얘는 R형 모양이죠? 그러면은 P 오비탈이네요. 근데 이 모양이 어느 축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X축 방향이니까 PX 오비탈이고 주양자 수 2인 2PX다라고 찾아줬습니다. 자,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수소원자. 그치, 여기 밑줄 쳐야지. 자, 수소원자, 전자 하나 있는 원자예요.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는 원자에서는 오비탈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양자 수, 즉 어떤 전자 껍질에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했죠? 같은 껍질에 있으면은 이 둘 오비탈의 에너지는 같다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같다. 자, 부양자 수는 S 오비탈이니까 부양자 수 0.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1이 나오죠? 그래서 나가 더 크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골라서 5번이 되네요. 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앞에 별표 치고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앞에 별표 치고 혹시 틀린 학생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금 2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2주기 바닥 상태 원자다. 그러면은 일단 2주기의 원자들을 선생님이 쫙 한번 써볼게요. 자, 맨 먼저 앞에 있는 리튬부터 시작해서 자,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죠. 자, 근데 얘네들의 원자 번호와 홀전자 수를 나타냈다, 그래프에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W부터 Z에 일단 X축에 있는 원자 번호를 보니까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만약에 X가 4라면 5, 6, 7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X가 5라면 5, 6, 7, 8이 된다는 거죠. 즉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원소들이라는 말이에요. 원자 번호가 쭉 연속이다. 이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Y축에 홀전자 수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했을 때 홀전자 수는 외워놔야지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외웠습니다. 자, 어떻게 외웠어요? 자,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 홀전자 수 쭉 불러보면은 1개,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홀전자 수를 갖게 된다고 했어요.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은 1개, 0개, 1개, 2개, 1, 0, 1, 2, 3, 여기죠. 3, 그 다음에 2, 1, 0 이렇게 됩니다. 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2, 3, 2, 1이죠. 자,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 3, 2, 1 이 부분. 자, 그럼 각 원자가 어떤 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번이니까 2개니까 탄소죠?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옮겨주면은 얘가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자, 그럼 보기 바로 볼게요. 자, X는 6이다. 얘 탄소 원자번호 6번이죠? 그래서 X가 6이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6, 7, 8, 9가 되는 거고요. 자, Y와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Y하고 Z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한번 써봅시다. 자, Y는 원자번호 8번 산소니까 1s 2개, 2s 2개, 2p에 4개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9번 플로린이니까 1s 2개, 2s 2개, 2p에 5개입니다. 자, 1s에 전자 들어가 있고 2s에 전자 들어가 있고, 자, 2p가 3개씩 묶어 다니는데 여기에 전자를 4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4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X, Y, Z 모두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네요. 그러면 총 5개. 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도 역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개수는 5개죠? 자, 그래서 오비탈 수는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니은 보기 맞는 보기고요. 자, 디귿, W의 모든 홀전자의 부양자 수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W 봅시다. 자, 탄소네요, 탄소. 자, 탄소의 전자 배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1s, 2s, 2p. 그러면은 2개,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탄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데 홀전자 모두 다 2p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양자 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아서 정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네요. 자, 지금 원자 X부터 Z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에 좀 밑줄 쳐볼까요?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밑줄을 치라고 했냐면 이 문제 중에 앞에 문제, 뒤에 문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라고 주는 문제가 있어요. 또는 들뜬 상태 전자 배치다 라고 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3번 문제는 이 전자 배치들이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전자 배치들이 바닥 상태일 수도 있고 들뜬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무슨 상태인지를 찾아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중에 전자 배치를 그냥 줬어. 그냥 전자 배치다 이렇게 줬으면 분명히 보기 안에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를 묻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찾아야 되겠죠. 자, 찾아봅시다. 자, X를 보니까 이 안에 전자가 4개 있어요. 그럼 얘는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의 전자 배치인데, 자, 1s에 2개, 2s에 2개 차곡차곡 잘 들어가 있죠? 바닥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Y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4개 들어있으니까 얘도 베릴륨의 전자 배치다. 근데 2s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2s를 다 채우지 않고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어. 싸움 원리에 위배됐죠. 그럼 이게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왜 들뜬 상태인지 이유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움 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Z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죠? 5개 붕소의 전자 배치네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바닥 상태예요? 들뜬 상태예요? 정답은 바닥 상태. 들뜬 상태로 푼 학생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바닥 상태예요. 자, 보세요. 1s에 2개 넣고 2s에 2개 넣었으면 마지막 5번째 전자 2p에 들어가면 되지. 근데 2p는 2px, 2py, 2pz 세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셋의 에너지가 동일합니다. 그 말은 5번째 전자를 어디에 넣어도 에너지는 똑같다. 모두 다 바닥 상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X에 넣죠. 순서대로. 그래서 이 그림이 익숙하지만 사실 Y에 넣어도 Z에 넣어도 다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다 바닥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요. 바닥 상태. 자, 그러면 기억. 바닥 상태는 2가지다. X하고 Z. 맞는 말이죠. 자, Z의 원자가 전자수는 자, 원자가 전자수의 정의가 뭐예요?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죠. 자,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 몇 개라고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로 나눠주면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 3개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니은 보기도 맞다라고 잘못 푼 학생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실수들이 그냥 이 p오비탈의 전자 하나만 보고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자과 전자수는 정확하게 오비탈이 아니라 껍질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껍질인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1개, 3개가 들어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Y에서 X로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지금 Y는 들뜬 상태고 X는 바닥 상태죠. 이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닥 상태는 이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인 거고, 에너지가.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여기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의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에너지가 위로 들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 당연히 나겠죠? 에너지 차이 나는데 얘가 높은 애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자, 원자 A가 나와 있는데 A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자수에 대한 정보래요.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주양자수가 1인 전자수는 2개다. 자, 그럼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 딱 한 종류밖에 없죠? 1s 오비탈. 자, 근데 1s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1s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다. 자, 주양자수가 2인 전자는 4개이다. 자, 그럼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을 이렇게 있는데, 자, 2s 그리고 2p 이렇게 그려볼게요. 2p 오비탈. 자, 근데 여기에 전자가 4개 들어있대요.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원자 A가 뭐 바닥 상태다, 들뜬 상태다 라는 말이 없죠? 그럼 원자 A는 바닥 상태일 수도 있고 들뜬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2s하고 2p에 어쨌든 둘이 합해서 전자가 다 합해서 4개가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그려보자면 일단 2s에 2개 들어가고 2p에 이렇게 2개가 홀전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s에 하나 들어가고 2p에 3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총 4개인 거니까. 자, 그리고 2s에 전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2p에만 전자가 4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 3개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주양자수 3 이상의 전자는 없대요. 3s, 3p, 뭐 4s 오비탈에는 전자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0인 전자수는 3이다. 자, 부양자수가 0이라는 말 무슨 말이야?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와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죠. 그럼 0이려면은 s오비탈을 말하는 거예요. s오비탈에 어쨌든 간에 전자가 총 3개가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1s에 2개 들어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남은 전자는 하나인데 그게 바로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겠죠. 그래서 얘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얘네는 안 되는 거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자, 홀전자 수는 3 이상이다. 자, 요 전자 배치 보면은 4개니까 3 이상인 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기억. 양성자 수는 6이다. 자, 전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전자가 6개일 때 마이너스 6. 그럼 중성이 되려면 양성자 플러스 6. 6개 맞죠? 자, 바닥 상태이다. 요거 바닥 상태 아니죠. 들뜬 상태예요. 자, 왜 들뜬 상태야? 싸움 원리에 위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3개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해가지고 몇 번이죠?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원자 X, Y, Z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바닥 상태라고 이번엔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들뜬 상태는 아니니까 그냥 바닥 상태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X부터 볼게요.
자, X는 지금 s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p오비탈에 전자가 4개 들어가 있대요. 자, 근데 p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등장하죠? 두 번째 껍질부터 등장하죠? 그러면 바닥 상태가 됐다는 말은 이미 p오비탈 이전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이 p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 전자 배치라는 걸 의미하죠. 그럼 s오비탈의 전자가 총 몇 개 들어가 있어? 4개 들어가 있다. 자, Y의 전자 배치 보면은 자, s오비탈의 전자가 4개네요. 그러면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죠. 여기서 끝이죠. 3s의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홀전자가 3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이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걔네가 홀전자가 3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Z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의 전자가 5개예요. 그럼 1s에 2개, 2s에 2개고 3s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말이니까 바닥 상태가 되기 위해 그 앞에 2p오비탈의 전자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홀전자는 하나가 됩니다. 아까 니은 얼마였어요? 3이다 라고 찾았고. 자, 그러면은 X와 Z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에까지 있으니까 2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6개 들어가 있죠. 그럼 16족 원소. 자, Y는 역시 2주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5개 들어가 있으니까 15족 원소. Z는 3주기네요. 그리고 s오비탈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가 전자수 1개라서 1족 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X, Z는 같은 주기가 아니죠. 2주기, 3주기. 자, Y에 있는 홀전자는 홀전자 3개의 부양자 수합은 3이다. 자, Y에 홀전자가 모두 다 p오비탈에 들어가 있어요. 자, p오비탈의 부양자 수는 1이죠. 그러면 1, 3번 더하면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더했을 때, 자, 다 더해보면은요, 4 더하기 3 더하기 1 해가지고 합이 8이 나옵니다. 그럼 8보다 작다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정답은 니은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도 앞에 별표 치고, 요것도 아까 앞에 있는 몇 번 문제였죠? 선생님이 2번 문제에 별표 치라고 했죠? 2번 문제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앞에 별표를 쳐놓고 자, 선생님이랑 이 문제를 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제니까. 자, 일단 원자 번호가 18 이하래요. 1번부터 18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 분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말은 1번부터 18번까지 전자 배치를 다 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훈련이 충분히 된다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초 단계죠? 이런 문제 처음 접해보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시간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옆으로 와서 필기를 좀 해보자면은 하나하나 다 구해볼 거예요. 자,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자, 다 쓰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리튬, 베릴륨, 리베, 붕탄, 질산, 불, 네. 그 다음에 3주기. 밑에다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까지. 자, 얘네들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볼 거예요. 자, 먼저 원자 번호 1번 수소부터 출발을 해보자면은 자, 1s부터 전자가 들어가죠. 자, 1s부터 이렇게 1s, 아이고 밑에다가 그려야 되겠네요. 1s에다가 전자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아직 p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이렇게 전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역시 s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는데 p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나하나 다 해보면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리튬으로 갑니다. 자, 리튬부터는 이제 2s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죠. 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s오비탈의 전자가 총 3개고요. 아직 p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베릴륨은 전자 하나 더 들어가니까 4개고요. 역시 p오비탈에 0개죠. 자, 붕소부터는 이제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s오비탈에는 전자 4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리고 탄소부터 전자가 하나씩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니까 p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가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의 전자가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하니까 s오비탈에는 4개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붕소부터 쭉 끝까지, 네온까지 전자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4개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갑니다. 나트륨부터는 3s의 전자가 들어가죠. 자, 3s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s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수가 5개로 늘어나고요. p오비탈에는 2p에만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6개죠. 자, 마그네슘 전자 하나 더 넣어주면 s오비탈에 6개, 그리고 p오비탈에 6개. 자, 알루미늄부터는 3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죠. 자, 여기에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 6개까지 들어가니까 s오비탈의 개수는 계속 6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p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원자를 찾으라고 했냐면은 s오비탈 전자의 개수 분의 p오비탈의 전자의 개수가 1인 원자와 1.5인 원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값이 1이 나오는 원자는 산소 그리고 이렇게 마그네슘 2종류라는 걸 찾았고요. 자, 그리고 1.5가 되려면은 어떤 원자가 이 값이 1.5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온, 그 다음에 1.5가 되는 게 이렇게 2인이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를 친 원자 둘 중에 A가 있는 거고 지금 분홍색으로 박스 친 원자 둘 중에 B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이제 또 찾아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 더 줬어요. A에 들어있는 홀전자는 M개, 그리고 B에 들어가 있는 홀전자는 N개라고 쳤을 때 지금 M개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했죠. 자, 그럼 홀전자의 개수를 써보자면 자, 우리 홀전자의 개수는 아주 쉽게 외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규칙적으로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 0, 1, 2, 3, 2, 1, 0인데 지금 누구의 홀전자의 개수가 더 커야 돼요? B의 홀전자의 개수, A의 홀전자의 개수가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홀전자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홀전자 수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하고 B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앞에 표에 가가지고 여기 고쳐볼게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8번 산소라고 찾았고 B는 원자 번호 10번 네온이라고 찾았고요. 그럼 여기서 홀전자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홀전자 0개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A하고 B는 주기가 같죠? 2주기 원소니까 틀렸고요. 자, n 플러스 n, 2 플러스 0. 그래서 2가 맞습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개수 B는 자, 아까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p오비탈이 여기에는 4개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4대 6이니까 2대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니은만 골라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하나 전자 배치를 다 해가면서 이 자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선생님이 지금 옆에서 한 것처럼 1번부터 18번까지 이 자료값을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자 번호가 18 이하인 바닥 상태 원자들이다. 자, 바닥 상태 원자들이다 라고 조건을 줬고요. 자, 어떤 원자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표를 보니까 주양자 수가 2인 전자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만큼이다 라는 걸 알려줬죠.
근데 힌트는 바닥 상태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껍질에는 ES 오비탈하고 EP 오비탈이 있는데 ES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자를 채워주면 되죠. 그럼 2개라는 거는 ES에 2개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X는 4개라는 거는 ES에 2개고 EP에 2개. 자, 7개는 ES에 2개고 EP에 5개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개라는 건 ES에 2개, EP에 6개예요. 자, 근데 여기서 Z를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전자 배치가 끝났을 수도 있고 3S, 3P에 전자가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근데 옆에 홀전자 수를 한번 채워보면은 자, ES에 2개 들어가 있으면 홀전자 없고요. 자, EP에 2개면 홀전자 2개. 5개면은 자, EP 오비탈에 5개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홀전자 하나 남죠. X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Z의 전자 배치에 홀전자의 개수도 1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여기서 전자 배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더 있는 건데 그럼 3S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은요. 자, 기억 X는 1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W와 X의 홀전자의 개수의 합은 자, 더해보면 W하고 X를 더해주면은 2가 맞습니다. 자, X와 Z의 주기는 같다. 자, 주기가 같지 않죠?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Z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실 3S의 하나다라고 썼지만 이거 말고도 더 가능성이 있죠. 3S에 2개가 채워져 있고 3P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홀전자가 하나인 거고 뭐 아니면은 3S에 2개, 3P에 뭐 5개가 들어가도 홀전자가 하나인 거죠. 정확하게 Z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2주기가 아니라 3주기 원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자, 바닥 상태 원자 A부터 C의 전자 배치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자, 지금 K 껍질에 몇 개 있고요. L 껍질에 3개 들어가 있어요. 자, L 껍질에 전자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것보다 더 안쪽 껍질에 있는 K 껍질에는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2라고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L은 3이 되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비탈로 바꿔보자면 ES에 2개, EP에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B는요. M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바닥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K에 2개, 그리고 L에 8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고요. 자, C도 마찬가지로 M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첫 번째 껍질에는 많이 들어가봤자 2개예요, 최대. 근데 얘를 최대치를 넣어도 6이 나오니까 전자가 0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건 K 껍질에도 2개 채워져 있고 L 껍질에도 8개 채워져 있어요. 그럼 C, 2 대입하면 여기에 6개가 들어간다라는 말이네요. 자, A부터 C 중 주기가 같은 원소. 자,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3주기. 이렇게 둘이 B하고 C가 같은 주기네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더하면은 2 더하기 8 더하기 6 하면 얼마 나와요? 16이네요. C가 2죠. 더하면은 12가 맞습니다. 자, A부터 C의 홀전자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홀전자 여기 하나 있고요. 자, 얘는 요거 전자 배치 오비탈로 바꿔보면 3S에 2개고 3P에 3개죠. 그럼 홀전자 3개 들어가 있겠네요. 자, 요거 6개 바꿔보면은 3S에 2개고 3P에 4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3P에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홀전자가 2개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2 해주면 합이 6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골라서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수업 시작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이 전자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문제풀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앞으로 남은 2단원의 뒷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 전자 배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 단원이죠. 주기율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 10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기율표 관련한 내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쭉 어떤 내용을 볼지 체계를 보자면은요, 이제 2단원의 내용이에요.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기율표 익숙하죠? 우리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기율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면서 선생님하고 1강에서 일단 선생님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원소들의 주기율표는 외워야 된다라고 내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그 내용을 외웠어요. 주기율표 그 모양 그냥 외웠어요. 근데 이제는 왜 주기율표 모양이 그렇게 나왔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이 내용 우리 교재 104쪽으로 한 장 넘어가면은 있는 그림이에요. 전체 주기율표거든요. 자, 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에 따르자면 원자번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118번까지 나와 있네요. 이 정도의 원소가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소들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율표는 이렇게 거대한 큰 전체 주기율표가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족들을 이렇게 생략하고 합쳐놓은 뭔가 축약된 그 주기율표가 좀 익숙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전체 주기율표의 내용도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이 주기율표는 중요한 부분에다 선생님 밑줄을 좀 쳐볼게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일단 배열을 한 거예요. 자, 원자 번호 순서. 자, 우리 원자 번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배웠죠? 원자의 가운데 있는 원자 핵.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누구?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다. 자, 그래서 그 양성자, 원자들이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냥 일렬로 쭉 재미없게 나열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로 만들었죠. 자, 왜 표로 만들었냐면은 이 원자들을 나열하다 보면은 주기성이라는 게 나타난대요. 자, 주기성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같은 성질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주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주기율표 설명할 때 가장 쉽게 드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달력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책상, 앉아있는 책상 주변에 달력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자, 달력을 딱 보면은 맨 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이 나와 있고 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보통 5주차까지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이렇게 달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 월요일이에요. 자, 그럼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 오고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오고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끝나면은 다시 월요일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일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기성을 띠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기성이라고 해요. 자, 원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성질을 띠는 원소들이 계속 일정한 주기를 갖고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질을 띠는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이게 뭐죠? 세로줄이죠? 세로줄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세로줄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같은 주기가 계속 반복이 되게끔 이런 표를 만들었다 해서 얘를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율표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의미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기성이라는 것이 무엇들이 있냐 그리고 주기성은 왜 나타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주기율표가 방금 본 그 거대한 주기율표가 처음부터 짜잔 하고 나온 건 아니겠죠. 우리가 과학이 쭉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의 과학자분들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주기율표를 서서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역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주기율표고요. 자,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몇몇의 사건들만, 몇몇의 내용들만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되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원소를 세 쌍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되베라이너가 살 당시에는요, 원소가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110 몇 가지로 다양하지 않았어요. 발견된 원소들이. 한 20개 전후의 원소들이 발견이 됐었대요. 자,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원소들을 되베라이너가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의 애들끼리 이렇게 묶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봤더니만 신기하게도 3개씩 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쌍 원소설이에요. 3개씩 묶인다. 근데 어떻게 3개씩 묶었냐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더니 새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쌍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리적 성질은 뭐냐? 물리적으로 밀도 또는 질량도 물리적 내용이거든요. 근데 질량 우리 원자량이라고 하죠.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밀도값이나 원자량 같은 물리적 성질은 이 새쌍 원소 안에서 규칙적으로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순서로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대로 원자량이 일정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가장 앞에 있는 리튬의 원자량과 가장 뒤에 있는 무거운 칼륨의 원자량, 이 둘의 중간값을 나트륨이 원자량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원자량을 둘을 더하고 걔를 반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죠. 그 평균값을 가운데 있는 원소들이 원자량으로 갖게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낸 게 되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새쌍 원소설 원소를 3개씩 묶은 거예요. 자, 어떻게 묶었어? 화학적 성질이 같은 애들끼리 묶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물리적 성질들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새쌍 원소들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훗날 보아하니 이 새쌍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쪽 원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1족 원소죠. 리나칼, 2족 원소죠.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성질이 비슷했다. 그래서 즉 족의 기원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유렌즈의 연구입니다. 자, 유렌즈의 옥타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옥타브가 뭐예요? 음악에 나오는 거죠.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도에서 도까지 8개를 주기로 같은 음계가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 요 옥타가 숫자 8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옥타브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했대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무슨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원자 번호 순서죠. 달라요.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라 이 당시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가벼운 애서부터 무거운 애까지.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이 반복되도록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질이 반복되도록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 주기를. 주기성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랑은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뭐 약간 좀 다른 이상한 부분도 있죠. 뭐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나타난다. 화학적 성질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찾은 게 유렌즈 옥타브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인데요. 자, 이제 멘델레예프 시절로 오게 되면서 원소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됐어요. 대략 한 63종의 원소들이 발견이 됐대요. 원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 많은 원소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걸 멘델레예프가 해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순서대로 배열했어? 원자 번호가 아니라 역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다라는 게 현대 주기율표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표시해 두고요.
자,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만 비슷한 성질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걔네들을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하고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죠. 자, 우리 항상 최초, 최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는 누구의 주기율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그래서 얘는 최초의 주기율표다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주기율표. 자,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요. 얘를 이제 주기가 나오도록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아연 다음에 이 당시에 발견된 원소는 AS라고 하는 비소라는 원소였어요. 자, 근데 비소는 아연과 비교했을 때 원자량 순서로 봤을 때나 성질로 봤을 때나 자, 그 다음 원자량 순서니까 원래 이 칸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칸에 오자면 얘네랑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얘네랑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얘네랑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과감하게 이 자리를 딱 비워두고 다른 칸에다가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비소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여태까지는 이 자리에는 원소가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 훗날 원자량을 이 중간값을 갖는 그리고 이 얘네들과 성질이 비슷한 새로운 원소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주기율표에서 이 자리를 비워두겠어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오는 원소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오는 원소가 갈륨이거든요. 갈륨의 원소를 발견을 했고요. 멘델레예프는 이 갈륨의 원자량과 화학적 성질을 거의 유사하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주기율표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 자, 근데 이 현대 주기율표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최초의 주기율표인 멘델레예프가 원자량을 순서대로 배열을 했잖아요. 근데 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몇몇의 원소들이 주기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부분이 자주 몇몇 발견이 되니까 모질리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모질리가 X선, 우리 병원에 가면 찍는 엑스레이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자, 그 X선을 이용해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 그 원자핵의 양전하의 량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각각 원자들의 양전하. 자, 그 양전하를 통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찾아냈겠죠? 자, 그래서 그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원소들을 다시 재배열하니까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양성자의 개수 순서대로 배열을 하니까 주기성이 또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배열을 바꿔서 다시 만들었죠. 그게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에서의 중요점이 뭐예요? 원소들의 배열이 어떤 순서야?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라는 점. 그 점 잘 체크해 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현대 주기율표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자, 이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주기율표를 크게 보자면은요, 주기라는 부분과 조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주기와 조기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죠? 자, 이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는 각각 원자들의 전자껍질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적어두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에서의 세로줄을 조기라고 하는데 같은 성질을 갖는 애들은 같은 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족에 속해 있는 원소들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성질,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띠게 돼요. 자, 주기율표에서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자, 일단 적어두세요. 이렇게 주기하고 족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여 이렇게 주기성이 같도록 만든 이 주기율표 안에서 가로줄인 주기와
그리고 세로죽인 족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 전자배치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자배치를 볼 건데요. 자, 전자배치, 요 그림. 자, 요 그림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원소까지만 배우죠. 자, 그래서 지금 족은 3족부터 12족이 나와 있는데, 이 3족부터 12족은 우리가 배우지 않는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 우리가 배우는 원소들만 다시 재편집을 해서, 자, 이 부분이죠. 1번부터 20번까지. 자, 여기랑 그리고 13번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재편집을 해갖고 축약된 주기율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얘네들을. 그래서 축약된 주기율표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주기율표들의 전자배치를 연결해서 주기율표의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볼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우리 교재에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자, 비슷한 내용을 연결하자면 107쪽, 교재에 있는 107쪽 내용을 참고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원자번호 1번부터 18번까지만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19번, 20번 있는데 생략이 됐어요. 자, 1번부터 18번 원소들의 바닥 상태일 때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했거든요.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원자번호 3번 리튬은 전자를 3개 갖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알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17번 염소는 전자 17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 7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 배치를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리니까 주기율표의 내용이 훨씬 한눈에 잘 파악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주기를 먼저 볼게요. 1주기, 2주기, 3주기가 있는데, 자, 요 밑에 원래 4, 5, 6, 7주기까지 있는 거죠. 자, 1주기, 2주기, 3주기가 있는데 각 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1주기에는 원소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수소, 헬륨.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1주기, 첫 번째 껍질. 자, 2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주기. 3주기는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고, 그럼 4주기 원소들은 어떻겠어요? 네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에는 물론 7주기 원소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7주기 원소들은 전자들이 7번째 껍질까지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필기했다시피, 자, 주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전자껍질수.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껍질수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을 볼게요. 자, 1족 원소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1개씩. 얘도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얘는 마지막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니까 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즉,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 원자과 전자수들이 모두 1개씩인 원소들이죠. 그래서 1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족은 뭐예요?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애들이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씩이야. 2족. 자, 13족은 조심해야 되죠. 13개인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요 1의 자리만 보세요. 3개. 3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3개 확인할 수 있고, 3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래서 족은 얘네들의 원자의 가장자리에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원자과 전자수 18족 조심해야 돼요. 자, 18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껍질에 지금 얘는 2개, 8개, 8개 있는데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러냐?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마지막 껍질에 있으면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에요. 근데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을 안 한다고 했죠, 화학 반응을.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도 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하고 족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에 여러 원자들의 가장 각각의 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원자들 중에서도 특히 안정한 전자 배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18쪽에 있는 원소들. 요렇게 생긴 전자 배치들은 얘네들 중에서도 특히 안정해요. 에너지적으로.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헬륨은 원자핵이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는데 꽉 찬 거죠, 첫 번째 껍질이. 우리 첫 번째 껍질, K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2개가 다 들어간 거야. 그렇게 꽉 차면 안정한 상태가 돼요. 이런 전자 배치를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네온은 원자핵이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찼고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8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L 껍질도 전자 최대 8개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다 들어간 거죠? 꽉 찬 거죠? 자, 아르곤은 원자핵이 있는데 2개 들어가 있고 8개 들어가 있고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세 번째 껍질은 최대 전자가 18개 들어갑니다. 18개. 근데 18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8개만 채워줘도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 배치의 모형을 안정한 상태라고 보는데 자, 어떤 규칙성이 있죠? 자, 물론 첫 번째 껍질은 예외적으로 2개지만 흔히 마지막 껍질의 전자 배치가 8개로 끝나면 이걸 안정하다라고 보고 따라서 이 규칙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오른편에 더 알아보기 보면 옥텟 규칙의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가 있을 때 그 전자 배치는 안정적이다 라는 게 옥텟 규칙. 자, 그래서 옥텟 규칙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가 있으면은 안정적이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원자들 중에서는 안정적인데 나머지는 어때요? 이 전자 배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은 이 18쪽 원소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 않은 전자 배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안정적이지 않은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가면서 이렇게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면서. 자, 어떻게 전자를 잃거나 얻는지 볼게요. 자, 리튬을 예로 들어보자면 자, 리튬은 지금 마지막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잘 차여져 있는데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옥텟 만족합니까? 아니죠. 8개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얘가 안정한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하나를 버려버려요. 자, 얘를 딱 버려버리면 두 번째 껍질이 싹 사라지면서 안쪽에 가득 차 있는 첫 번째 껍질만 남게 되죠.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 있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면서 안정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원래 전자 3개 있을 때 중성인 건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지? 중성이 아닌 전하를 띠는 양이온의 상태가 되죠?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1+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양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 2개 찾고 두 번째 껍질 8개 찾고 근데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야. 자, 지금 옥텟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자, 그러면 안정하게 옥텟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안쪽에 가득 찬 2개, 8개, 첫 번째, 두 번째 껍질만 남으면서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게 되지? 여기 있는 네온이랑 같아지게 되죠? 자, 전자를 하나 버렸으니까 1+ 양이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하나 갖고 있는 1쪽 원소들은요. 1+ 양이온이 잘 돼요. 왜? 전자 하나를 버려서 옥텟을 만족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1쪽 원소들은 모두 다 +1가 양이온이 잘 된다. 자, 그럼 2족 원소들은 어떨까요?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애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2개씩 버려버리면 옥텟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 2개를 버리면 뭐가 돼요? +2가 양이온이 잘 되죠. 13족 원소들은 전자 3개를 다 버려서 +3가 양이온이 잘 되는 거예요. 자, 17쪽으로 가볼게요. 자, 17쪽 플로린.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들어가 있어. 아깝다. 8개 되면 딱 안정적인데 7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전자를 하나 채워주면
8개가 되면서 딱 옥텟을 만족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자, 근데 전자를 외부에서 하나 땡겨 왔으니까 더 이상 중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1-.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자를 하나 넣어서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7개인 17쪽 원소들은 -1가 음이온이 잘 됩니다. 자, 16쪽은 6개니까 몇 개를 더 채워야 돼요? 2개를 채워야 8개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2가, 얘는 -3가 음이온이 잘 돼요. 자, 14쪽은 +4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둘 다 잘 안 됩니다. 이온이 잘 안 되는 원소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앞쪽 주기율표에서 앞쪽은 양이온이 잘 되고 주기율표의 뒤쪽은 음이온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자, 방금 앞에서 본 거는 전자 껍질에다가 전자 배치를 한 거고, 자, 요 앞에서는 전자 껍질에다가 전자 배치를 한 거고, 자,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똑같은 전자 배치인데 오비탈에다가 전자 배치를 한 거를 주기율표에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제목을 보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배치다. 그러니까 이 원자들의 모든 전자 배치를 다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원자가 바닥 상태일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만 정리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3주기 1쪽 원소를 볼게요. 우리 3주기 1쪽이 누구죠? 나트륨이죠? 자,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얘 전자 배치 해보면은 전자 11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 들어가죠. 자, 그럼 가장 마지막 껍질이 몇 번째 껍질이에요? 3번째 껍질이죠? 그러니까 3주기잖아요. 껍질 3개 갖고 있으니까 3주기.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의미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자면은 요거 연습해 볼까요? 요거 2주기 15조? 누구지? 질소지. 자, 질소에 보면은 전자 7개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죠. 자, 마지막 껍질이 몇 번째 껍질이에요? 2번째 껍질. 그럼 2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전자 배치 표현할 때 2p만 표현하면 안 돼요. 마지막 껍질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껍질은 2번째 껍질 전체잖아요. 그럼 s오비탈도 마지막 껍질인 2번째 껍질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2s에 2개, 2p에 3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원소들, 중요한 원소들의 전자 배치,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만 딱 모아놨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규칙성이 완전 잘 보이죠. 자,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같은 쪽 원소끼리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1쪽 원소들은 모두 다 NS에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전자 배치가. 자, 여기서 N은 주기 또는 전자 껍질 또는 주양자수 다 같은 거죠. 1주기 원소는 껍질이 하나니까 주양자수 1, 그래서 1s에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 2번째 껍질은 2s, 3번째 껍질, 4번째 껍질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자, 그리고 2족 원소는 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끝나고요. 자, 13족, 14족, 15족 쭉 해서 같은 족 원소끼리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가 공통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18족이에요. 자, 18족 원소는 다 이렇게 끝나지만 헬륨만 특이사항이 있죠. 자, 헬륨은 1s에 2개예요. 근데 이 1s에 2개가 2족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18족 비활성 기체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도 다시 한번 주기율표의 성질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질을 정리하는 내용 조금 일부 남았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강의에 가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남아있는 내용 정리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